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마이크로 티칭 교수법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할 주제는요, PBL을 활용한 수업 설계입니다. 그래서 PBL은 아시는 것처럼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하죠. 굉장히 길게 또 한 학기에 설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또 마이크로 티칭이다 보니까 짧은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BL을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수업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PBL은 그냥 팀 프로젝트, 팀플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길게는 한 학기, 혹은 1년, 혹은 짧게는 7, 8주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하는 설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운영하기 전에 좀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져다가 보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PBL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팀 활동이 잘 이루어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학생들이 팀 활동을 잘 할까?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강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해결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왜 PBL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자가 학생도 이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획득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교수자가 먼저 왜 PBL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신 혹은 그런 경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 운영 과정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쭉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PBL을 이제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설계에서 보완되거나 빠진 것은 무엇인지 체크하는 게 있고요. 작게는 팀 구성은 적절한지, 또 내가 전공 과목에서 PBL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풀, 학생들이 어떤 팀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풀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 너무 마음에 안 맞는 팀원들끼리 있다든지, 문제를 쭉 해결해 나가는데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든지 굉장히 갈등 상황,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조금 대비를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좀 마음 편히 또 의미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간중간 또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이런 PBL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한 학기의 강의 흐름이 적절한지, 너무 학생들의 수준에 안 맞는 무거운, 너무 깊이 있는 수준 높은 문제를 준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전체적인 한 학기 강의 흐름, 팀 활동을 하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 성과물을 개발하는 시간, 토의 토론하고 외부 전문가를 찾아가고 이런 전반적인 강의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교수자와 학생들이 최종 성과물을 어디까지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하시면서 PBL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BL의 개념과 효과는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팀을 조직해서 개방형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하는 거죠. PBL은 마지막에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Problem Based Learning이잖아요. 러닝에 초점을 둔다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의사소통, 이러한 다양한 역량들이 향상되고 또 학습되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L 적용 방식은 단기, 중기, 단기로 나뉘어요. 짧게 하는 것과 그래도 한 뭐 중간고사 전에 절반 정도, 총 15주 수업이라면 전체 15주를 다 끌어가는 방식.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PBL을 운영할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장기, 중기, 단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 시간, 난이도, 팀원 수 등등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이 과정에서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니까 어떤 문제 기반 학습을 할 때 좋은 문제가 만들어져야 그걸 기반으로 학습도 하고 좋은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 티칭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PBL의 전체 시나리오를 구조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프로블럼, 좋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PBL 전체 시나리오를 보시면 사전 계획, 선행학습, 준비도 확인, 문제 해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교수님들께서 PBL 수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1, 2, 3, 4단계가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쭉 구상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과목에서 어떤 사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료를 미리 학습해야 되고 또 팀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가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성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시고 의미 있는 수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분명히 학습 목표를 잘 수립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번에 가르칠 학생들이 신입생인지 2학년인지 아니면 조금 전공 지식 배경이 많은 고학년인지 또 우리가 PBL 수업을 하게 될 공간이 어딘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목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수업인 뭐 교육학 개론, 교육행정, 저는 교육학 교수거든요. 그 수업에서 PBL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과목 내에 있는 예를 들어 뭐 교과서, 학습 자료 속에 있는 것에서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먼저 이 교과목 내용을 분석하고 뭐 학습 자료를 검토하고 한 학기 흐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시나리오 구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짜기 전에 교수님들 머릿속에 혹은 어떤 자료로 PBL에 대해서 쭉 한 학기 시나리오가 짜져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좋은 문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큰 대략적인 어떤 주제만 주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수준에 맞게 의미 있는 문제를 발견을 해야 그것이 좋은 성과물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화장품 학과의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라인, 뭐 화이트 라인 또는 뭐 수분 라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양한 라인들을 조사를 하고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해라.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주신 거예요. 대학교 2학년에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 했다.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한 4가지 정도 좋은 문제의 특징을 한번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문제는 비구조화, 조금은 열려있는, 정답이 있지 않은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화장품,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의 어떤 새로운 라인 개발, 이거는 굉장히 비구조화된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성입니다. 실제성과 관련성은 학생들이 현재 피부로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회에서 혹은 그 문제의 대상이 해결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 없는 뭐 큰 우주선 개발 이런 거는 별로 실제적이진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수준에 적합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품 라인 개발은 굉장히 비구조화되고 실제적이에요. 하지만 관련성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와 동기 유발을 높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 측면에서 교수님이 모든 문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구조화와 복잡성이 같이 약간 비슷한데 약간은 복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도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하지만 관련성이 있고 조금은 복잡한 그 수준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좋은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사실 좋은 문제는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 있죠. 그래서 문제 개발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현장 전문가가, 선배가 혹은 또 다른 어떤 전문가가 와서 같이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 해결, 문제 수준에 따라서 이후에 이어지는 활동이 달라집니다. 너무 단순한 거면은 활동도 단순해지고요. 약간의 비구조화되고 복잡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활동 문제와 더불어서 마지막 최종 성과물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국 문제의 어떤 그 잘 선택한 그런 좋은 문제 해결의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그 최종 성과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 성과물을 섞어서 마지막에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PBL 수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이크로 티칭이라서 좋은 문제, 전체적인 문제 그 PBL 수업의 시나리오 속에서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